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슈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어제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TSI 지표는 올라가고 있고 RSI는 여기 이렇게 64로 과매도는 아닌 가운데 거래량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테슬라는 플러스 0.6%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우선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 이후로 약 9% 정도의 주가가 빠진 상태로 여기 파란색 선을 지지선으로 두고 주가는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요. TSI는 여기 이렇게 아래 방향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RSI 또한 보시면은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을지언정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슈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여기 이런 상태에서 V자 반등을 테슬라가 이렇게 보여주려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부분을 커버해줄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하는데 가장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수혜를 받을진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적어도 펀더멘탈이 아닌 이슈적인 이유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와 트럼프의 당선율 차트 상관관계를 저는 알아봤습니다. 파란색은 트럼프의 당선율이고 주황색은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24년 6월달에 트럼프 당선율이 70%에 가깝게 상승을 했을 때 이미 테슬라는 트럼프를 점찍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한 이유에는 2분기 출고량 돌파와 그에 따른 갬마 스퀴즈 부분이지만 어쨌든 흐름은 함께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에서 대선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면서 트럼프의 당선율이 갑자기 45% 언더로 하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마찬가지로 함께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테슬라는 갈 길을 스스로 알아서 갔는데 트럼프의 당선율이 53%에 머물고 있는 지금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이벤트에 의해서 다시 53% 부근의 위치로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기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대선이 한 달가량 남은 지금 만약 트럼프의 당선율이 상승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한다면 테마성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함께 상방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테슬라의 주주로서 트럼프의 당선율을 유심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현황의 경우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지표 중 한 개인데요. 테슬라가 위치한 XLY는 한때 잘 나갔던 여기 리딩 쪽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결국 이렇게 레깅까지 내려오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리딩일 때가 수급이 가장 좋은 상태이고요. 레깅일 때가 수급이 약한 나머지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인데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가장 잘 나갈 때인 여기 리딩일 때 주식의 수량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이때는 돈을 아껴두고 대비하고 기다렸다가 테슬라의 수급 현황이 가장 약한 여기 레깅의 영역까지 왔을 때 그때 수량을 늘리기 시작한다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매번 조언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XLY는 여기 레깅의 초입 부분에 도달한 상태이고요. 여기 레깅 쪽으로 더 깊게 진입하게 됨에 따라서 주가는 추가로 하방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만 오늘 포함해서 대선까지 거래가 될 수 있는 날은 3주 정도로 약 1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XLY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급이 가장 약한 여기 레깅에 있을진 저도 모르지만 트럼프의 당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레깅에서 빨리 인프링 쪽 혹은 수급이 나아지는 여기 리딩 쪽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앞전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끝나고 첫 일주일의 흐름을 잘 지켜보자고 한 부분도 있는데요. 총 이렇게 6번의 이벤트가 있었고 첫 일주일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10% 등을 기록했을 때 그 달의 경우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6%등 좋지 않은 모멘텀이 뒤따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이라는 매우 큰 이벤트가 바로 눈앞에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패턴이 이어질지 말지는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상방압력이 존재하는 만큼 똑같이 그것에 비례해서 하방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를 투자하신다면은 자신의 그릇만큼 잘 판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랜만에 유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77달러까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어느새 70달러대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의 유가가 4%나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은 네타냐후가 미국에 전화기를 이란의 핵시설 혹은 원유 관련 시설들을 타겟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뉴스가 나오던 뒤에 이스라엘 총리 사무실에서 말을 하기를 미국 정부에서 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생각은 있으나 마지막 선택은 이스라엘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스라엘이 원유나 핵시설을 목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냥 미국의 의견인지부터가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펀더멘탈에 의해서 지금 유가는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고 전쟁 관련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유가는 요동치고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유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유가에 있어서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이슈는 사실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원유의 수요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과연 미국에 있어서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국채금리는 3.58% 정도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4%를 갱신한 상태이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유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유가에 있어서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이슈는 사실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원유의 수요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과연 미국에 있어서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국채금리는 3.58% 정도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4%를 갱신한 상태이고요. 가장 최근 발표된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의 수치가 2.4%였는데 제가 CPI를 분석할 때 매번 참고하는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는 다음 달은 2.58% 그리고 그 다음 달은 2.72%로 계속 CPI는 반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3개월 이후의 흐름은 변동성이 심하므로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즉 수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어제 오펙에서 monthly report를 통해서 24년 수요의 전망을 하향 조정시키긴 했지만 원래 너무 높았고 중국에서의 약세로 인해서 하향 조정을 이제야 한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6트릴리언의 위완화를 3년에 걸쳐서 푼다라고 하였는데 비록 이러한 부양책이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대로 바주카 급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중국의 수요는 바닥은 이제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공급 쪽인데 24년 사우디의 수출량은 보시는 것처럼 5년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로 사우디를 포함해서 오펙은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2월달 오펙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감산이 되냐 증산이 되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가는 과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이슈 속에서 너무 많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원유 쪽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천천히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